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체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민주당이 마치 이제 또 자기들이 성공한 것 마냥, 자기들이 이긴 것 마냥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통령의 체포가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더 역풍이 부는 그런 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는 삼류, 사류 검사들이나 가는 곳이다라고 폄하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공수처라는 게 원래 있던 조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리고 또 당시 진보 진영에서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자. 왜냐하면은 이 정권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때마다 특검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고위 공직자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설치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이거는 지금 구조상 이 공수처라는 게 생겨버리면 야, 너네 검수완박도 한다고 했는데 대체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어떻게 업무를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 공수처를 좀 강행을 해서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비난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사였기 때문에 야, 이 공수처라는 게 과연 필요 있는 조직이냐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두 달간 새 사건을 안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재명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 안에 이재명 재판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막다 못해가지고 터지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공수처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대통령 체포를 강행하게 되었다고 지금 보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계산은 이랬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하면 망신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체포를 진행을 한 것이고 체포를 성공한다면 끌려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니까 대통령을 망신 주고 그리고 탄핵에 대한 여론을 좀 더 붐업시켜서 속도를 가속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를 씌우고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서 대통령의 탄핵 여론을 더욱더 확산시키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체포를 통해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익을 보는 그런 길밖에 안 남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제가 보기에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위법한 영장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2차 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는 뺀다. 그런 문구가 빠져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안 들어갔다면 1차 영장에서는 이걸 왜 넣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차에 있던 비밀시설 수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위해서 뺐던 형소법 항목이 2차에서는 그걸 안 넣었어. 그 의미는 1차 영장과 2차 영장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영장과 2차 영장이 왜 다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은 명확한 답변을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서부지법이 내준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건데 공수처에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에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경우에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으로.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만든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공수처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하고 왜 굳이 서부지법으로 갔느냐 보니까 서부지법의 영장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 이것은 영장 쇼핑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체포한 모습은 보수 결집의 빌미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지금 하루 식비가 5,100원? 그러니까 한 끼당 한 1,600원, 1,700원 정도 하는 식사를 드시고 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세평 남짓한 독방에서 지금 이틀간 보내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유무를 떠나서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인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국격을 훼손하는 일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아니고 단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 큰 혼란을 주는 게 맞는 것이냐. 이재명은 그때 구속영장이 나와도 기각이 됐는데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보수 지지 세력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재명의 사법 시계와 대통령의 사법 시계가 너무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사법부가 대통령이 탄핵되게 생겼으니까 좌파 진영에 줄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차분히 지켜보면서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잘못이 없다면 다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